이번 섹션은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키지는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사전상에 찾아보니까 포장물 또는 뭐 일괄 거래, 일괄 처리, 포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바에서 패키지는 간단하게 클래스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념을 잡으면 되겠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클래스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폴더이다 또는 디렉토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패키지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쉽지 않은 용어로 보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클래스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폴더 또는 디렉토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패키지를 사용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장점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패키지 사용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 사용할 목적은 지금은 우리가 클래스를 몇 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성한 클래스를 관리함에 있어서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클래스를 만들다 보면, 또 공동으로 여러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작성된 클래스들을 그 용도에 따라 잘 분류해서 관리할 필요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mp3 파일과 같은 음원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한 폴더 안에 모든 걸 다 저장해 두지는 않죠.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다가 음원 파일을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해서 나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패키지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클래스의 사용 목적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잘 분류해서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한 프로젝트에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참여할 경우에 우연찮게 어떤 클래스 이름이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각각의 개발자들마다 패키지를 달리해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더라도 패키지 이름이 달라지면 서로 완전히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야기되어지면 바로 클래스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기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file.io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graphics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패키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그냥 폴더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즉, file.io라는 폴더가 있고 graphics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file.io라는 폴더, 즉 패키지 안에 webfile.class, filecopy.class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동일하게 graphics라고 하는 패키지에도 shape.class와 rectangle.class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패키지 안에 클래스들을, 또 패키지 안에 또 다른 패키지를 만들고 그 패키지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하고 만들어서 클래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패키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의 이름은 어떻게 정할 거냐?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키지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점으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했던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기억할 겁니다. 실제로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바
java.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java.util이 패키지 이름이고요. 그 다음 스캐너가 클래스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어떤 패키지에 저장된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 이름 또는 명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완전하게 full name으로 다 쓰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는 java.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in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변수입니다. 이 변수에 무엇을 저장할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scan라고 하는 클래스를 위한 객체의 참조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패키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클래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full name, 보통 우리 fully qualified name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이름, 완전한 이름. 그래서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scann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이름을 이야기할 때 완전한 이름, fully qualified name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full name을 다 적어주면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바로 import 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import 패키지 이름, 그 다음 클래스 이름. 자, 우리 예전에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입력받을 때 첫 번째 줄에 이걸 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당장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가 안 되니 당분간은 그대로 쓰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텐데 프로그램에서 스캐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텐데 이 스캐너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 있다 라고 하는 걸 명시하는 게 바로 import 문입니다. 그래서 import java.util.scann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즉 스캐너라고 하는 이름은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이름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것처럼 변수를 선언할 때 또는 객체를 생성할 때 그냥 스캐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캐너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 있다고요? 임포트 문에 의하면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이름, fully qualified name을 쓰거나 완전한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import 문을 이용해서 이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냥 클래스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java.util에 있는 또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import java util 그 다음 클래스 이름 abcd라고 가정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다시 java.util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또 역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B, C, D, E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import java
util 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얻느냐면 클래스에서 사용한 이름을 찾지 못할 경우에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서 찾아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프로그램 상에 보면 scan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scan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만든 적이 없죠.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 scan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서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 한두 번 정도 사용할 거라면 그냥 완전한 이름을 써줘도 되고요. 만약에 그 패키지 안에 있는 많은 이름들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걸 쓰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패키지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패키지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패키지라고 이야기하고 패키지라고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패키지를 만드는 거는 결국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lib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lib라는 이름을 갖는 새로운 폴더 또는 디렉토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커맨드 라인에서 만들 경우에는 mkdir 다시 한 칸 띄우고 util은 이제 lib. 만약 util이라는 패키지를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md util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패키지 만든다는 게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mkdir 명령 또는 md 명령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면 되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다 많이 쓰고 있는 탐색기 있죠. 탐색기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저장한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하면 되죠. 그렇죠? 새로 만들기 해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패키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패키지 안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정의하는 소스 코드 있죠. 소스 코드 맨 앞에 맨 첫 번째 줄에 패키지. 예를 들어서 UTI의 패키지라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에 이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퍼블릭, 클래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에 여러분이 만드는 이 클래스의 클래스를 그 폴더에다가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정의하는 소스 코드의 첫 번째 줄에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헬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헬로라고 하는 클래스는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헬로라고 하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건 패키지 이름, 요거는 클래스 이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anima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nimal이라는 클래스는 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기본 폴더가 있죠. 여기에 util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animal class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키지와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간 클래스도 이렇게 우리가 생성하고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했던 util 패키지에 있는 애니멀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이용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fully qualified name이라고 해서 완전한 이름을 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import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import문을 이용한 겁니다. 자, 볼게요. scan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 있는 이름이에요?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이름이에요. animal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util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canner라고 하는 이름을 쓰거나 또는 animal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각각 scanner는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서, 또 animal은 util이라는 패키지에서 그 클래스를 각각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이야기했던 완전한 이름을 쓰는 방법도 있죠. 그 경우에는 이게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util 점, 여기도 마찬가지 util 점 이렇게 하면 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animal이라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util이라는 패키지의 animal이라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패키지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특별하게 우리는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 특별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그 패키지가 뭐냐면 기본 패키지 또는 디폴트 패키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본 패키지의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맨 앞에 패키지라고 하는 문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디폴트 패키지, 기본 패키지이기 때문에 패키지라고 하는 문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hello라고 하는 지금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hello라고 하는 클래스는 디폴트 패키지에 저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앞쪽에 패키지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디폴트 패키지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animal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잘 구분하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실제로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고요. 몇 가지 특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패키지들을 계층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패키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고 또 클래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를 넣는 것처럼 패키지 안에 또 다른 패키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계층화시킬 수가 있어서 관리를 좀 수월하게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실 큰 그건 아니지만 특징은 아니지만 소개를 해보면 패키지가 다르면 클래스 이름이 동일해도 완전히 다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animal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ima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animal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 하나를 그냥 간단히 해볼게요. account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animal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보기에는 동일한 이름을 갖는 클래스가 여러 개 나오죠. 하지만
각각의 클래스가 속해 있는,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클래스다, 동일하지 않은 클래스다, 다른 클래스다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풀네임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풀네임. 어떤 클래스의 풀네임 다 적어보면 풀네임은 무조건 다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동일하게 애니멀이라고 한 클래스였지만 이 애니멀 클래스의 풀네임을 적어보니까 첫 번째 애니멀 클래스는 util.animal이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animal.animal 그리고 account.animal과 같이 풀네임을 적었을 때 서로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풀네임을 클래스에 풀네임을 적었는데 같은 이름이 나왔다. 그건 그 클래스인 거예요. 서로 다른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동일한 클래스인 거예요. 근데 풀네임을 적었을 때 그 풀네임이 다르다면 얘는 서로 다른 클래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녀석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나나요? 캡슐화라고 하는 거. 캡슐화 또는 정보 은닉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외부에 공개해야 될 정보는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캡슐화와 정보 은닉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캡슐화를 위한 네 가지 종류의 키워드를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뭐 private, 그 다음 public, 그 다음 생략하는 거. 우리 default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protected. 네 가지를 가지고 각각 접근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접근에 대한 권한은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와 관련된 접근 권한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근 권한을 우리가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근 지시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죠. private, public, protected 그리고 특별하게 접근 권한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양끝 단에 뭐가 있죠? 양끝 단에는 private 있습니다. 그 다음 public 있어요. 그래서 private는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죠. 비록 상속 관계 있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private였고요. 그 다음 public은 뭐였죠? 외부의 접근, 그러니까 접근을 전혀 제한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rivate과 public은 완전히 양끝단에 있는 접근 지시자인데 이때 각각 중간쯤에 해당되는 게 디폴트와 그 다음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패키지를 하기 전까지는 프라이빗하고 그다음 그 퍼블릭과 디폴트, 프로텍티드가 사실 구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은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 즉 패키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우리는 디폴트 패키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디폴트나 프로텍티드나 퍼블릭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는 프라이빗과 나머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패키지를 배웠기 때문에 얘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같은 패키지 안에 있을 경우에는 private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private는 외부에서 접근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상속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겠죠. 반면에 디폴트나 프로텍티드나 퍼블릭은 접근할 수 있어요. 같은 패키지 안에 있을 때
같은 패키지 안에 있을 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패키지에 있다면 private는 당연히 외부의 접근 차단되는 거고요. public은 패키지와 상관없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으니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폴트와 프로텍티드는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패키지에 있을 때는 접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패키지의 경우에는 접근할 수 없어요. 이게 디폴트와 프로텍티드예요. 그러면 디폴트와 프로텍티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상속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라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디폴트의 경우에는. 근데 프로텍티드의 경우에는 다른 패키지에 있다 할지라도 상속 관계에 있다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에서. 그쵸? 그래서 여기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조금 정리하면 private는 그 패키지와 상관없이 외부 조건이 무조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패키지건 다른 패키지건 상관없이 무조건 허용이 되지 않고요. public은 패키지 상관없이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디폴트 프로텍티드는 패키지에 따라서 허용이 될지 말지 결정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디폴트 프로텍티드는 접근할 수가 있고요.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접근할 수 없어요. 단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는 건 비록 다른 패키지라고 할지라도 상속 관계에 있다면 그 상속 관계에 있는 서브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나는 ch6이라는 디렉토리, 폴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패키지가 뭐라고요? 폴더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전에는 없었던 util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언어를 선택하고요. 자, 우리 저장하겠습니다. 애니멀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할 텐데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폴더, 즉 util이라는 이 폴더에다가 애니멀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util, 애니멀이라고 한 클래스는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 저장을 했으니까 이 util이라는 패키지에 실제로 animal.java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cd util. 자, 이렇게 보면 네, 여기 animal.java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편집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이 animal이라는 클래스는 util이라는 패키지, 즉 util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스트링이라고 할까요? 사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no sound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지금 보면 util이라는 폴더 안에 애니멀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util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거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메인에서 요건 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밑줄에 빨간 줄 그어줬죠.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에 빨간 줄을 그어줬죠. 왜냐하면 지금 헬로우는 디폴트 패키지에 있어요. 자, 우리의 경우 디폴트 패키지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엔 뭐가 없죠?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어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는 어디에 있나요? 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fully qualified name이라고 해서 완전한 이름을 쓰는 방법이 있죠. 요거. 이렇게. 그쵸? 에쿠. 지워져 버렸네. 네, 이렇게 완전한 이름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는 정상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운드였죠?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실행해 보면 네, 여기 보면 no sound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임포트문을 사용해도 되죠. 자,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방법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지금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는 뭐 애니멀이란 클래스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 방법도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저장하고요. 네, 실행해 보면 동일하게 잘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